대표님, 12월 13일에 가상인간 루시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다고 해요.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쩌라고. 나 속았어. 우린 다 속았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에. 왜요? 안녕하세요, 뷰티양 박진호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2년 전만 해도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2년 전만 해도 중국의 웨이야, 리자치 이런 왕홍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 달에 2,500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신기록을 계속 달성을 하고 있고, 우리도 제2의 중국 수출 바람에 불지 않을까? 제2의 한류가 오지 않을까? 이런 가득한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이버 쪽에서도, 네이버는 그냥 커머스 플랫폼이잖아. 네이버에서도 소속사를 운영을 해서 아나운서들을 아예 소속사로 영입을 해서 다른 플랫폼들과 경쟁을 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마련했던 것들도 사실 기억이 나.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라이브 커머스를 또 진행한다고 하는데 왜 어려울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실은 업계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매출 전환이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쵸. 뭔가 이 기업과 플랫폼의 흐름과 소비자들의 선택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시 때 2년 전 이미 코로나 상황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매장에 가지도 않고 물건을 구매하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잘 된다는 그런 명분이 있었어. 그리고 왜 한국의 라이브 커머스 바람이 불었을까? 실은 중국의 선례를 좀 따라한 게 있지 않을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는 이 선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없다 보니까 해외 선례를 많이 가지고 오는 거죠.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왕홍 자체가 매출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게 라이브 커머스였던 거죠. 그래서 그 형태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라는 회사가 그립을 1,800억 원에 인수를 했었죠. 이 라이브 커머스를 기반으로 네이버를 이기려고 좀 전략을 짰었던 부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카카오 네이버뿐만 아니라 소셜 커머스, 그리고 홈쇼핑, 백화점, 다양한 분야에서도 라이브 커머스가 다 등장하다 보니까 결국 라이브 커머스를 차지하면은 모든 시장을 다 차지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 근데 실은 중국은 아직도 라이브 커머스가 잘 되고 있고 왕홍의 비중이 되게 크다고 들었어요. 근데 왜 한국은 잘 되지 못했을까요? 이게 아마 큰 차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딱 봤었을 때 MD들의 기반으로 커머스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브랜드 안에서 쇼호스트 위주로 돌아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라이브 커머스 자체가 MD들이 밑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품을 최저 가격으로 이 왕홍이 원하는 가격대로 해서 20분 아니면 30분 단위로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한꺼번에 판매를 하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브랜드 안에 그 제품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이게 콘텐츠라기보다는 약간 홍보에 좀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이버 쪽에서도 쇼호스트 기반으로 커머스를 열라고 계속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성과가 많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 자체가 소비자들이랑 실시간 소통을 하는 부분, 아니면 뭐 가격이 엄청 저렴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브랜딩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트렌드가 너무 많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트렌드를 그냥 학습을 하고 조사를 하려는 방향들 자체도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럼 브랜드사에서 뭐가 뜬다라는 트렌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지 최소 리스크로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준비는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커머스나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 했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본질을 봐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소비를 할까?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이 됐을 때 결국 잘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내가 쓰던 제품들이 저렴하게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은 뭔가 굿즈나 아니면 명품 브랜드들을 되게 좋은 기회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던가, 나의 심리적 소비, 이 감성적인 부분들을 좀 봤어야 되는데 너무 프레임의 틀에 갇혀서 좀 보는 태도들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제가 이제 뷰티양 이외에 이제 포브스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9월달에 인터뷰를 하셨던 분이 갤럭시 코퍼레이션 최영호 대표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나라 메타버스 1등 회사.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모 대기업과 그 백화점과 메타버스를 콜라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제품을 사면은 제품이 집으로 배송이 와요. 뭐 예를 들면 만약에 구찌의 한정 굿즈가 거기 입점이 돼 있어, 메타버스에. 그럼 저는 가서 구매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형태는 앞으로 계속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뭐 메타버스든 앞으로 계속 그런 것들이 진화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형태는 변한다는 것들을 아마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가상인간 루시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 또한 뭔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트렌드가 아니라
아니라 그냥 네.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의미. 그쵸. 브랜드 입장도 있고 플랫폼과 기업 입장도 있어요. 왜냐면 그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트렌디한 기업이다. 그래서 ESG나 AI나 이런 관점들이 즉각적인 매출보다는 기업의 이미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좀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상인간 관련돼서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왔던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를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 혹은 트렌드라 해서 따라했는데 실패한 사람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실적으로 잘 되는 회사도 있어요. 올리브영 온라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셀럽과 뭐 연예인들을 팬덤을 통해 가지고 커머스를 이루고 있잖아요. 거기 아이돌 관련된 팬덤은 어마어마한 트래픽과 매출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기획전 형태로 접근하는 것 너무나 좋다. 하지만 이 기획전이 개런티가 안 된 라이브 커머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